요거 이제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지금은 2024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2024년. 자, 보니까 요때가 2023년 1기. 요때가 2023년 2기. 요때가 2024년 1기. 요때가 2024년 2기. 요때가 2025년 1기. 일단 한번 참아요. 자, 우리 회사가요, 광고 사업과 신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건물을 단기 중에, 2023년 1기, 과거죠, 과거. 아까 안분하고 정산은 과거가 아니라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공통 사용제와 매입한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부 환급세 재계산은 과거에 공통 사용제와를 매입한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2023년 1기 과세 기간 중에 내가 이때 광고 사업과 신문 사업에 같이 사용할 건물을 1,000원에 매입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100원을 부담한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그 PPT에 제가 모르고 이거 과세 비율인데 면세 비율로 제가 잘못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세 사업에 2023년 1기 때는 이 건물을 50%만큼 쓰고 있었고요. 물론 광고 사업이 되겠죠? 50%만큼 쓰다가 2023년 2기 때 내가 광고 사업에 이 건물을 쓴 비율이 10% 떨어졌대요. 떨어졌대. 그리고 다시 2024년 1기 때는 내가 광고 사업에 3%만큼 더 썼고요. 2024년 2기 때는 17%더 썼대요.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2025년 1기 과세 기간 중에 이렇게 광고 사업과 신문 사업에 같이 쓰던 건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일어난 날이냐면 요때가 다 띄울 거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요때가 공통 사용제와의 매입이 있는 날이죠. 응? 매입이 있는 날이고 요때가 공통 사용제와의 처분이 있는 날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자, 내가 2025년 1기 때는 과세 비율이 20%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통 사용제와를 처분하면 우리가 과세는 직전 과세 기간이래요, 단기 과세 기간이래요. 직전 과세 기간이라 했으니까 요 2025년 1기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할 때는 20%만큼 과세되는 게 아니라 60%만큼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실제 20%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제가 20%라고 했지. 맞죠? 요때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나눠서 끊어줘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여기 그럼 요때 내가 공통 매입세액이 100원이었고 그 다음에 50% 과세 사업에 쓰는 50%인 50원을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맞죠? 이건 전액 과세가 아니니까 지금 과세 사업이 50%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랬다가 이제 여기 아이고 잘못 썼어요, 이거. 그리고 내가 공통 사용재화를 처분을 한 2025년 1기 때는 2024년 2기 과세 비율이 60% 곱해가지고 내가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자꾸 나 잊어버리지? 510원. 60%.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생각 하셔야 돼. 아, 그러면 우리가 공통 사용재화를 처분할 때 60%만큼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공통사용재와의 매입도 매입세 공제가 60%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세가 되는 비율과 매입세 공제가 되는 비율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내가 공통사용제와 매입할 때는 매입세 공제 50%밖에 못 받았잖아요. 나중에 처분할 때는 60%만큼 과세가 돼요. 60%만큼 공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과세 사업의 10%만큼 덜 썼죠. 2023년 2기 때. 덜 썼어요. 그러면 100원에 10%만큼은 여기다 쓸게요. 그만큼 공제를 덜 받아야 되겠죠. 응? 이 공제를 덜 받는 건 우리가 불공제잖아요. 의미에 불공제죠, 불공제. 그럼 생각해보세요. 과세 비율이 낮아졌다라는 건 면세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겸용이니까. 그럼 면세 비율에 더 쓴 것만큼 매입세 불공제가 더 되는 거죠. 그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게 납부를 하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납부세액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쓰는 비율이 바뀌면 우리가 면세사업에 쓰는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 효과고, 거꾸로 과세사업에 쓰는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환급받는 효과잖아요. 그걸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비율이 바뀔 거거든. 누가 똑같은 비율 50% 계속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계속 맞춰주는 거야. 60%될 때까지. 다시, 자, 그리고 이거 외워주셔야 돼. 여기도 그게 있어. 뭐냐면, 이렇게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은요, 우리가 과세 비율 또는 면세 비율의 변화가 5%가 안 되면 생략해요. 재계산 안 해요. 생략. 원래 여기 3%만큼 매입세 공제해줘야 되잖아요. 과세 사업에 쓰는 게 3%만큼 올랐죠? 올랐으니까 3%만큼 100원에 3% 곱한 4번만큼 매입세 공제 더 돼야 되거든요? 더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율이 5% 이상 변화가 안 되면 그건 비율이 얼마 안 변했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암기? 생략. 그렇죠?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2024년 2기 때 과세 사업에 60%만큼 썼죠? 그럼 100원에 17%만큼 매입세 공제가 더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생략했잖아요. 생략했으니까 과세 사업에 더 쓴 건 2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0원에 20%만큼 공제가 더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2025년 1기 때 이 처분을 하게 되면 60%만큼 과세가 됐고 매입세 공제도 최종적으로 60%만큼 받았잖아요. 그럼 일치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내는 게 요 2기거든. 2기. 2024년 2기 재계산하라고.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재계산을 하냐면 나중에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할 때 직전과세기간 비율을 쓸 거니까 그 직전 과세기간까지 우리가 계속 매입세 공제 비율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재계산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했을 때에는 우리가 한참 뒤에 팔잖아요. 한참 뒤에 파니까 팔기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 우리가 매입세 공제 비율을 조정해 나가주는 거예요. 그게 재계산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리 이제 암기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재계산이 나오면 무조건 어떤 거냐면 공통사용재화 매입을 과거 했을 때. 아셨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밑줄 좀 칠 건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사용 비율이 계속 바뀌는 건 오랜 기간 사용하는 애들이 되겠죠. 우리가 어저께 했었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는 애들은 뭐만? 감가상각자산만. 그래서 이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만이에요. 밑줄 칠게요. 밑줄. 외우셔야 돼 꼭. 그래서 시험에 재고자산 나오면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이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자, 372페이지 갑니다. 자, 맨 위에 7번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있죠? 거기에서 가로 1번 재계산 요건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그 굵은색 글씨 밑줄입니다. 감가, 상각, 자산의 한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일단 제목의 밑줄입니다. 면세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 저는 지금 과세 비율을 가지고 설명드렸죠. 맞죠? 왜냐하면 과세 비율로 이해하시는 게 머리가 덜 아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 지금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 쪽이니까 원래 면세 비율 해야 되거든. 근데 면세 비율로 설명드리면 사람 잡아요. 죽어. 맞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과세 비율이 여기 과세 비율이 변화하면 당연히 면세 비율도 그만큼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의미하는 건 면세 비율의 변화다 그 뜻이에요. 그게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 끝에 5% 이상이어야 한다의 밑줄입니다. 한마디로 면세 비율이든 과세 비율이든 5% 이상 변화해야 재계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자, 그리고 가로 2번 재계산 방법 있죠? 거기에서 우리 어저께죠? 건물하고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씩 상각되고, 기억나요?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1과세 기간에 25%만큼 상각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밑줄. 동그라미 1번 감가율.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5%,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25% 밑줄 치시고 외우셔야 되고 어저께 좀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 보시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하면 그러면 나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이 1과세 기간에 5%씩 상각되잖아요. 그럼 난 이 건물을 실제로 5%만 과세 사업에 50%만큼 쓴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기준이 어떻게 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요 50% 있죠. 요 50%만큼이 실제로 우리가 건물 5%는 과세 사업에 50%만큼 썼어요. 이건 쓸 게 아니라 실제 쓴 거예요. 쓴 거. 쓴 거. 근데 남아있는 95% 있죠. 남아있는 95%도 과세 사업에 50%만큼 쓸 거라서 미리 매입세 공제해준 50%로. 오케이? 그럼 표정이 안 좋으셔. 항상 우리 왜냐면 우리 간주공고 어저께 했었잖아. 우리 매입세 공제는 실제로 과세 사업에 쓸 때 해주는 게 이론상 맞지만 그걸 세무공무원이 모른다고 절대. 그럼 여기서 건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세 사업에 쓰고 있는 거든 과세 사업에 지금 안 쓰지만 미래에 쓸 거든 미리 공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냥 현대 백화점에서 로봇 청소기를 매입하면 얘네들이 로봇 청소기 팔겠지? 해서 미리 공제해 준다고요. 알죠? 사용하는 시점에 공제를 못 해준다고.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세세를 쓰는지 몰라요, 세무공무원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은 분명히 5%만큼만 과세 사업에 50%만큼 쓰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하지만, 그래,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 모르니까 남은 95%도 과세 사업, 광고 사업에 50%만큼 쓰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져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10%만큼 우리가 광고 사업에 덜 쓰는 거잖아요. 덜 쓰니까 10%만큼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더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전부 다? 아니에요. 5%만큼은 실제 광고 사업에 50%만큼 썼어. 50%만큼 썼으니까 남아있는 95%만 50%만큼 과세 사업에 사용할 줄 알고 50%만큼 공제해주는데 40%밖에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95%만 10%만큼 광고 사업에 덜 쓰고 있는 거죠. 들려요? 다시 한번 이 95%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할 거라고 생각. 과세 사업에 50%만큼 쓰겠지라고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95%를 광고 사업에 10%만큼 덜 쓰고 있다고. 아니, 오케이? 그럼 95% 남아있는 것이 잘못된 거지. 실제 5% 과세 사업에 50%만큼 쓰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재계산을 남은 것에 대해서만 재계산을 해요. 아니, 오케이?
그럼 여기. 그럼 얘를 또 분석하면, 우리가 실제,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이해 안 되면 외워주면 돼요.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그럼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5%만큼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5%만큼은 과세 사업의 40%만큼 결론적으로 우리가 40%만큼 한 효과예요. 되세요? 그리고 100원 곱하기 90% 이렇게 10% 나눠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은 1과세 기간에 5%씩 상각이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5%만큼은 50%만큼 쓴 거죠. 그리고 또 5%는 40%만큼 쓴 거잖아요.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준 거야. 맞죠? 근데 남아있는 게 90%밖에 없잖아, 이제. 그럼 남아있는 90%도 우리가 40%만큼 매입세 공제된 효과죠. 40%만큼 우리 공제된 효과잖아요, 10%. 40%만큼 우리가 해준 효과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때는 우리가 3%만큼 원래 생략이지만 해볼게요. 원래는 과세 사업의 3%만큼 더 쓰고 있죠. 과세 사업의 3%만큼 더 쓰고 있으니까 3%만큼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 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더 해줘야 되는데 이건 남아있는 90%만 3%만큼 더 쓰고 있는 거, 남아있는 것만 3%더 쓰고 있는 거잖아, 과세 사업에. 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계산할 때는 과세 사업에 쓰고 있는 건 이미 재계산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남은 것도 해당 과세 사업에 이 정도 쓸 거니까 미리미리 공제해 주는 거죠. 요 비율만큼. 되세요? 근데 항상 남아있는 게 계속 비율이 바뀌니까 남아있는 비율에 대해서만 계속 우리가 비율을 계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때 1 과세기간 1 과세기간 사용했고 2 과세기간 사용했고 3 과세기간 사용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 50%만큼은 우리가 5%만큼은 50%만큼 쓴 거고 또 5%만큼은 40%만큼 쓴 거고 또 5%만큼은 43%만큼 쓴 거예요. 그럼 남은 85%만 우리가 17%만큼 과세세 더 쓰고 있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남은 85%만 우리가 재계산하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과세 사업에 쓰고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무조건 쓰고 있는 건 무조건 재계산 안 해요. 이미 그 비율만큼 과세 사업에 쓰고 있는 게 맞으니까. 맞죠? 남아있는 것도 이 비율만큼 계속 재계산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부터 하면 이 85% 이거잖아요. 뭐냐면 내가 5%만큼씩 1과세기간에 건물은 1과세기간 5%만큼 상각되죠. 근데 3과세기간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건 85%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85%만 과세 사업에 쓰는 비율이 바뀌는 거니까 남은 것만 재계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되실까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과세 사업의 5%만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과세 사업의 5%만큼 더 쓰고 있죠. 실제로 얘는 과세 사업의 50%만큼 5%를 쓰고 있어요. 되세요? 그리고 95%도 과세 사업에 더 쓰겠지라고 해서 95% 남아있는 95%도 50%만큼 광고 사업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공제해 준 거예요.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다음 과세 기간에 40%밖에 광고 사업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요 95%만
어떻게, 이거 지울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남아있는 95%만 우리가 10%만큼 광고 사업에 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큼 우리가 공제가 덜 돼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이때 5%만큼은 또 40%만큼 쓴 거잖아요. 그럼 남은 90%, 그러니까 여기에 이 40% 안에는, 40% 안에는 왜 안 나와? 요 40% 안에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한 5%만큼은 또 40%만큼 우리가 비율 맞춰준 거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제 90% 남았잖아, 여러분들. 사용할 90%도 40%만큼 우리가 해준 효과잖아요. 또 알고 보니까 다음 과세 기간에 3%만큼 더 쓰고 있는 건 남은 90%만큼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건 제대로 계산이 다 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것도 항상 그 비율만큼 미리 우리가 세팅을 해놨는데 남아있는 게 계속 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만 계속 우리가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납부환급세 재계산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좀 쉴게요. 힘들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그럼 제가 이걸 왜 하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화면 보세요, 다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얘가 건물이 아니라 이걸 다 줄일게요. 얘가 건물이 아니라 기계래. 우리 기계면 1과세 기간에 몇 퍼센트 상각되죠? 25%? 맞죠? 근데 요때 처분이 아니야. 처분 안 했다라고 가정? 맞죠? 처분 안 했대, 요때? 그러면 우리가 이때 재계산 요때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배웠지만 취득한 과세기간은 지나간 과세기간에 포함한다라고 했죠. 어저께. 그렇죠?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372페이지. 거기 가로 2번 재계산 방법의 동그라미 2번 경과된 과세기간 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거기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세 번째 줄에 초기 산입, 말기 불산입에 밑줄 줘. 초기 산입, 말기 불산입 밑줄 좀 치시고 거기 초기에다 적어주세요. 거기 취득한 과세기간이라고 적어주세요. 거기 초기에다가 취득한 과세기간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 말기에다가 적어주세요. 말기에다가 재계산하는 과세기간. 재계산하는 과세기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 우리가 취득한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시키고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럼 보세요. 그럼 요거죠. 우리가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할 때 여기는 포함이죠. 취득한 과세기간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재계산이랑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기계는 재계산을 할 때 사과세기간만큼은 썼어요. 맞죠? 근데 우리 아까 기계는 1과세기간에 25%씩 상각이 된다면서요. 25%씩 재계산하는 시점에 4과세기가 다 썼단 말이에요. 썼으면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으면 재계산 못하는 거예요. 맞죠? 요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요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잘 보세요. 뭐냐면, 이 화면 보시면, 여기다가 세팅해 볼게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도요,
확정 신고 때만 하거든요. 왜냐면 6개월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 기타 자산 해볼게요. 여기다가 2022년 02월에 취득했대.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경과된 과세기간을 사과세기간 걸어요. 지가 알아서 계산해. 계산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그럼 이거 정답으로 인정하냐? 틀린 걸로 취급해요. 왜 틀린 걸로 취급하냐면 재계산하면 안 되죠.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재계산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입력이 된 건 우리 시험에서는 재계산을 한 걸로 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경과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으면 삭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지워야 돼. 이 라인 클릭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경과된 과세기간은 컴퓨터가 계산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꼭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꼭 명심. 됐죠?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 너무 중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쪽으로 다시 입력하는 거 설명하고 쉬었다가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1번 건물, 구축물은 알고 계실 거고 조심하실 게 여기 기타의 자산은 기타의 자산이 아니라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즉 건물과 구축물 아닌 감가상각자산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재고자산 넣으시면 안 돼요. 걔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감가상각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아까로 따지면 우리 공통매입세액 100원 입력하시면 된다는 뜻. 그리고 취득연월, 연월이니까 일자 넣지 마시고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체감률, 경과과세기간치가 다 알아서 구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 그랬지만 여기 공통매입 쪽은 무조건 매출 자료가 던져준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례로 따지면 우리 재계산 60%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광고 매출액과 신문 매출액 합계 총공급. 그리고 여기는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신문 매출액 했죠. 근데 정말 조심하실 게 직전이에요, 직전. 왜 직전이냐면 우리 아까 보세요. 우리 아까 재계산하는 게 요거잖아요. 여기였죠. 요때 재계산했잖아요. 그럼 재계산하는 직전 과세기간이면 얘죠. 얘인데 요때는 재계산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우리가 직전 과세기간은 얘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직전 과세기간이 의미하는 건 리얼 직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재계산하는 단기 과세기간과 비교되는 최근에 재계산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뜻이에요. 무슨 말 되세요?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말로 풀이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계산하는 단기 과세기간과 비교되는 재계산한 직전 과세기간. 알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23년 2기 신문 매출액과 광고 매출액 합계. 여기가 40% 쪽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신문 매출액.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요 증가율을 마이너스 20%잖아요. 마이너스 20%. 죄송합니다. 왜 마이너스 20%라면 듣고 버리세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과세 사업에 20%만큼 더 썼죠. 그럼 거꾸로 면세 사업에는 20%만큼 적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응? 과세 사업에 20%더 쓴다라는 건 면세 사업에 20%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왜 면세 사업을 들먹이냐, 여기는 엄밀히 불공 입력하는 곳이거든. 맞죠? 그래서 컴퓨터가 불공제니까 면세 사업에 더 써야 불공이 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면세 사업에 덜 쓰니까 이거 컴퓨터가 마이너스 잡아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이렇게. 그치? 자, 좀 쉬었다가요. 우리 3시 50분, 3시 50분에
여러분들한테 재계산 실제 기출문제 하나 맡기고요. 그 다음에 진도 이제 2개 남았거든요. 신고서랑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쪽. 거기 쉬워요. 영세율 좀 쉽습니다. 자, 쉬죠.